안녕하세요, 어르신들. 혹시 예전보다 기력이 떨어진다고 느끼거나 매일 챙겨 먹는 음식이 정말 내 몸에 좋은 건지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신선한 채소로 밥상을 차리시던 한 어르신이 어느 날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놀랍게도 몸에 좋다고 굳게 믿었던 채소 하나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심코 먹은 채소 하나가 혈압을 높이고 소화를 방해하며 심지어 당뇨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강의 지혜를 찾아볼게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온 헬스케어 전문가입니다. 85세인 지금도 여전히 매일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제 진료실에는 치매 걱정, 다리 통증, 불면증으로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그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작은 변화의 시작, 피해야 할 채소 3가지와 꼭 드셔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1년 뒤 더 가볍고 건강해진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환자 중 78세 박정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싱싱한 채소를 골라 밥상을 차리셨어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며 행복해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어지럽다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따님은 어머니가 요즘 자꾸 쓰러질 것 같다고 하세요. 손주 결혼식도 못 갈까봐 걱정이에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살펴보니 할머니가 매일 드시던 채소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놀라셨죠? 건강을 챙기려던 노력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니요. 하지만 다행히 간단한 식단 변화로 할머니는 다시 활기를 찾으셨어요. 손주 결혼식에서 춤까지 추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 채소는 늘 먹던 건데 뭐가 문제야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60세 이후엔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요. 궁금하시죠? 어떤 채소가 위험하고 어떤 채소가 우리 몸을 지켜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자신 있게 건강 비결을 공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 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왜 나이가 들수록 채소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마치 오래된 자동차가 새 차처럼 부드럽게 달리지 못하는 것과 같죠. 이 변화는 단순히 피곤함이나 뻐근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음식, 특히 채소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몸이 원하는 채소를 정확히 골라낼 수 있는 지혜를 드릴게요. 먼저 소화 기능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60세 이후엔 위산과 소화효소 분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젊었을 땐 매운 떡볶이도 거뜬히 소화했지만
이제는 고기 한 점, 채소 한 조각도 속에서 오래 머물며 더부룩함을 남기죠.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소화불량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 74세 김은실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시장에서 채소를 사와 정성껏 반찬을 만드셨죠. 하지만 식사 후 늘 속이 답답하고 심지어 잠을 설친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채소를 많이 먹는데 왜 이러죠? 하시며 답답해 하셨죠. 살펴보니 소화 기능이 약해진 몸에 맞지 않는 채소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췌장 기능도 주목해야 합니다.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당이 급등하면 당뇨 위험이 커지고 피로와 어지럼증이 따라오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40%가 혈당 조절 문제를 겪습니다. 72세 이철민 할아버지의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쌀밥 대신 채소를 많이 드셨지만 식사 후 늘 피곤하고 혈압이 들쑥날쑥했어요. 손주와 공원 산책을 꿈꾸셨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속상해 하셨죠. 원인을 찾아보니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채소가 췌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실수가 1년 뒤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또 하나, 장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면역력 7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할 정도죠. 하지만 나이 들면 장벽이 약해지고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잘못된 채소는 이 염증을 부추겨 소화불량은 물론 전신 피로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68세 윤지회 할머니는 늘 배에 가스가 차고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채소를 먹으면 더 불편을 해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알고 보니 장염증을 유발하는 채소가 원인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두면 면역력이 더 떨어져 감기부터 큰 병까지 위험해질 수 있죠. 마지막으로 혈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60세 이후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이 줄어듭니다. 잘못된 식사, 특히 혈압을 급등시키는 채소는 심장에 부담을 주고 뇌졸중 위험까지 높일 수 있어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50%가 혈관 경직으로 혈압 문제를 겪습니다. 80세 최강식 할아버지는 매일 채소 반찬을 챙겨 드셨지만 식사 후 혈압이 치솟아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으셨어요. 이 나이에 건강 챙기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죠. 원인은 혈관에 부담을 주는 채소 선택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소화, 췌장, 장, 혈관. 60세 이후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제 환자들, 김은실 할머니, 이철민 할아버지, 윤지혜 할머니, 최강식 할아버지 모두 작은 변화를 통해 건강을 되찾으셨거든요. 그 비결은 바로 채소 선택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잘못된 채소를 드시고 계실지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실 수도 있죠. 걱정 마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채소가 위험하고 어떤 채소가 우리 몸을 지켜줄까요?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식사 후 속이 불편하거나 피곤하셨던 적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피해야 할 채소 3가지를 하나씩 알아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채소는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요? 그건 늘 먹던 건데 뭐가 문제야? 하실 수 있죠. 감자는 밥처럼 든든하고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친숙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90세가 넘으신 여러분의 몸에는 자칫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고요? 감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숨은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감자를 대체할 간단한 방법으로 더 건강한 식탁을 만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자가 왜 위험한지 먼저 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감자는 혈당지수 GA가 높은 채소입니다. 혈당지수는 음식이 얼마나 빨리 혈당을 올리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죠. 감자를 먹으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아 췌장이 쉴 새 없이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췌장은 이미 지쳐 있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당뇨 위험이 3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95세 이상 어르신의 40%가 혈당 조절 문제를 겪고 있죠. 이건 단순히 피곤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혈당이 오르내리면 어지럼증, 피로, 심지어 심혈관 질환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80세 오미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일 쌀밥 대신 감자를 드셨어요. 삶은 감자, 감자전, 감자국까지 식탁의 단골 메뉴였죠. 밥보다 가볍다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사 후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풀린다며 병원에 오셨어요. 따님이 엄마가 요즘 손주 얼굴도 못 보고 누워만 계세요. 라며 걱정하셨죠. 혈당을 체크해보니 감자 때문에 혈당이 치솟고 있었어요. 췌장이 과부에 걸려 약을 늘려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속상해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감자가 건강에 좋다고 삼아 해서 먹었는데 이게 왜 저를 아프게 하나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죠. 건강을 챙기려던 노력이 오히려 몸을 힘들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감자 대신 고구마를 드셔보세요.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부드럽게 올립니다. 게다가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가죠.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를 꾸준히 먹은 사람은 혈당 조절 능력이 25% 개선됐다고 합니다. 오미자 할머니도 감자를 고구마로 바꾼 뒤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어요. 2달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어지럼증이 사라졌죠. 이제는 손주와 함께 시장도 다니시고 손주가 좋아하는 고구마전을 만들어 주신대요. 따님이 엄마가 다시 웃으시니까 집이 밝아졌어요. 라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궁금하시죠? 아주 쉬워요. 오늘 저녁 감자 대신 고구마를 삶아 드셔보세요. 고구마 한 개를 껍질째, 삶아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섬유질 많은 채소와 함께 곁들이면 완벽합니다. 고구마는 껍질에 영양이 많으니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으니 한 끼에 작은 고구마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췌장은 한숨 돌리고 혈당은 안정될 거예요. 여러분, 감자는 나쁜 채소가 아니에요. 다만 60세 이후 우리 몸에는 맞지 않을 때가 많죠. 오미자 할머니처럼 잘못된 선택이 건강을 해칠 수 있지만 고구마 같은 대안으로 얼마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식사 후 가벼워진 몸을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채소를 알아볼까요? 이번에 주목할 채소는 바로 피망입니다. 여러분, 피망이라고 하면 색깔도 빨갛고 노랗게 예쁘고 비타민이 많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시장에서 피망을 보면 손이 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60세가 넘으신 여러분의 몸에는 피망이 때로는 장에 불청객이 될 수 있습니다. 피망이 왜 문제야 하실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피망을 똑똑하게 먹는 법과 더 건강한 대안 채소를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피망을 왜 조심해야 할 채소인지 말씀드릴게요. 피망에는 렉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렉틴은 장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영양분이 잘 흡수되지 않게 방해하죠. 특히 피망은 가지과 나이트쉐이드 채소인데 여기에는 토마토, 가지 같은 채소도 포함돼요. 이 계열 채소는 관절염이나 염증이 있는 분들에게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렉틴 섭취가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40%가 장염증을 겪고 있다고 해요. 장염증은 단순히 배 아픈 걸로 끝나지 않아요. 소화불량, 피로, 심지어 면역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죠. 놀랍게도 피망 한 조각이 우리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다니 믿기 어려우시죠? 제 환자 중 75세 강민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생피망 샐러드를 드셨어요. 색깔도 예쁘고 비타민도 많다던데 하시며 손주들에게도 챙겨주셨죠. 그런데 식사 후 늘 복통과 가스가 차서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채소를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배가 아픈 걸까요? 하시며 답답해 하셨죠. 살펴보니 생피망의 렉틴이 할머니의 약해진 장점막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관절염도 있으셔서 가지과 채소가 관절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었어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싶으셨지만 통증 때문에 집에만 계시곤 했죠.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피망을 드시고 싶다면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말고 꼭 익혀서 드세요. 기름에 살짝 볶거나 찌면 렉틴 성분이 많이 줄어들어 장에 부담이 덜 가죠. 강민희 할머니도 생피망 대신 볶은 피망으로 바꾼 뒤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어요. 한 달 만에 복통과 가스가 사라지고 관절 통증도 훨씬 줄었죠. 이제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시며 웃음꽃을 피우신대요. 손주가 할머니, 요즘 젊어지셨어요? 라며 좋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변화가 삶을 얼마나 밝게 만드는지 정말 기뻤습니다. 그렇다면 피망 대신 어떤 채소를 드시면 좋을까요? 시금치나 양배추 같은 채소가 훌륭한 대안이에요. 시금치는 장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엽산이 풍부하죠. 양배추는 섬유질이 많아 장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나 양배추를 주 3회 먹은 어르신들의 장 건강이 30% 개선됐다고 해요. 강민희 할머니도 이제 피망, 샐러드 대신 양배추쌈이나 시금치나물을 드시면서 속이 편해지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피망 대신 시금치나 양배추를 반찬으로 올려보세요. 삶거나 살짝 볶아서 드시면 더 좋아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피망을 꼭 먹고 싶다면
올리브유에 마늘과 함께 볶아보세요. 마늘은 렉틴의 자극을 줄이고 올리브유는 영양 흡수를 돕죠. 단, 한 끼의 피망 반쪽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이렇게 하면 피망의 좋은 점은 누리면서 부작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망은 나쁜 채소가 아니에요. 다만 60세 이후 약해진 장과 관절에는 조심해야 할 친구죠. 자, 이제 피해야 할 마지막 채소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채소는 바로 생콩나물입니다. 여러분, 콩나물이라고 하면 저렴하고 국이나 무침으로 먹기 좋아 늘 장바구니에 담는 채소죠. 저도 콩나물국 한 그릇이면 마음이 따뜻해지곤 해요. 하지만 60세가 넘으신 여러분께는 생콩나물이 숨은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콩나물이 뭐가 위험해 하실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콩나물을 안전하게 먹는 법과 건강을 지킬 간단한 비결을 알게 되실 거예요. 왜 생콩나물을 조심해야 하는지 먼저 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콩나물은 재배 과정에서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에 오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콩나물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자라는데 이 환경이 세균 번식에 딱 좋아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식중독 위험이 젊은 사람보다 3배나 높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매년 노인 식중독의 20%가 생채소, 특히 콩나물 같은 채소에서 비롯된다고 하나요. 식중독은 단순히 배탈로 끝나지 않아요. 설사, 발열, 심지어 탈수까지 이어질 수 있죠. 7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식중독이 입원으로 이어질 확률이 30%나 된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 중 68세 한상철 할아버지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할아버지는 콩나물 무침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매일 시장에서 싱싱한 콩나물을 사와 아내와 함께 반찬을 만드셨죠. 콩나물은 싸고 몸에도 좋다며 늘 뿌듯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사 후 갑자기 배가 아프고 열이 나면서 병원에 오셨어요. 결국 살모넬라 식중독으로 일주일간 고생하셨죠. 손주가 할아버지, 빨리 나와서 우리랑 공기놀이해요. 라며 울먹였지만 할아버지는 기운이 없어 누워만 계셨어요. 선생님, 콩나물이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죠. 건강을 챙기려던 노력이 오히려 병을 불렀으니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다행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콩나물을 드실 때는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말고 꼭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서 드세요. 데치면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이 거의 사라져 안전해집니다. 한상철 할아버지도 생콩나물 대신 데친 콩나물로 바꾼 뒤 문제가 사라졌어요. 2주 만에 식중독 증상이 없어지고 다시 기운을 찾으셨죠. 이제는 손주와 공기놀이도 하시고 콩나물국을 끓여 이웃과 나누신대요. 손주가 할아버지 국이 제일 맛있어요 라며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변화가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콩나물 외에 어떤 채소를 드시면 안전할까요? 양배추나 당근 같은 채소는 세균 위험이 적고 소화도 잘 됩니다. 양배추는 섬유질이 많아 장을 부드럽게 하고 당근은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 A가 풍부하죠. 연구에 따르면 데친 채소를 주 4회 먹은 어르신들의 소화 건강이 20% 개선됐다고나 해요.
한상철 할아버지도 이제 콩나물 무침 대신 양배추 쌈이나 당근 볶음을 드시며 속이 편해지셨어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콩나물을 조리할 때는 깨끗한 도마와 칼을 사용하세요. 생고기나 생선을 자른 도마를 쓰면 세균이 옮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콩나물은 사자마자 냉장고에 넣고 2, 3일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식중독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피해야 할 채소들을 알아봤으니 이번엔 여러분의 건강을 든든히 지켜줄 채소 3가지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채소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여러분, 시금치라고 하면 시장에서 한 단 사와 나물로 무쳐 먹는 친숙한 채소죠. 저도 시금치나물 한 접시면 밥 한 공기가 뚝딱 비워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시금치는 단순히 맛있는 반찬이 아니에요. 두뇌와 눈, 심지어 혈관까지 지켜주는 건강의 보물입니다. 왜 시금치가 이렇게 특별한지 먼저 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시금치는 엽산의 왕으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엽산은 뇌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해 기억력을 지켜주죠. 또 시금치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많아 황반 변성을 막아줍니다. 황반 변성은 나이 들면서 시력이 흐려지는 병인데 시금치가 이를 예방해 준다고 생각하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게다가 질산염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주 3회 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억력이 25%나 개선됐다고 해요. 이 작은 녹색 잎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나시죠? 제 환자 중 82세 박서윤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손주 5명의 이름을 자주 헷갈리셨어요. 큰애 이름 부르려다 막내 이름을 부르고 가끔은 이름이 아예 떠오르질 않아 라며 속상해하셨죠. 손주들이 놀러와도 이름을 틀릴까봐 말수가 줄어드셨고 점점 집에만 계시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따님이 어머니가 요즘 너무 기운 없으셔서 걱정이에요 라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살펴보니 할머니의 식단에 두뇌와 혈관을 돕는 채소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매일 시금치 반찬을 드시라고 권해드렸죠. 2달 뒤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손주 이름이 술술 떠올라요. 어제는 큰애가 좋아하는 과자까지 기억해서 사줬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요즘 기억력 챔피언이세요 라며 깔깔 웃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밝은 미소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시금치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궁금하시죠? 아주 간단해요. 시금치는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30초 정도 살짝 데친 뒤 두부와 함께 나물로 무쳐 드시면 좋습니다. 두부는 시금치의 영양을 높여주는 좋은 짝꿍기예요.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와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엽산 흡수율이 20% 증가한다고 해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시금치 뿌리도 버리지 마세요. 뿌리에 영양이 많으니 깨끗이 씻어 국물에 넣거나 볶아 드시면 좋아요. 여러분, 시금치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에요. 두뇌와 눈, 혈관을 지켜주는 강력한 친구죠. 자, 이제 2번째로 꼭 드셔야 할 채소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이번엔 브로콜리입니다. 여러분, 브로콜리라고 하면 초록색 꽃봉꼬리가 귀엽고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브로콜리찜을 식탁에 올리면 왠지
몸에 좋은 일을 한 기분이 든답니다. 하지만 브로콜리는 단순히 몸에 좋은 채소 이상이에요. 염증을 줄이고 뼈를 튼튼히 하며 심지어 암 예방까지 돕는 건강의 보물 창고죠. 브로콜리가 왜 이렇게 대단한지 먼저 그 비밀부터 풀어볼게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가득해요. 이 성분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가 자라는 걸 막아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또 브로콜리는 간 해독을 돕고 소화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히 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주 4회 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골절 위험이 30%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초록 채소가 얼마나 놀라운지 실감 나시죠? 제 환자 중 76세 정수연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허리 통증 때문에 손주를 안아주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허리가 아파서 손주랑 놀아줄 수가 없어. 내가 너무 늙은 걸까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진료실에서 뼈 건강이 약해진 걸 확인하고 브로콜리를 매일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2달 뒤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허리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손주를 안고 공원도 다녀왔어요. 손주가 할머니, 이젠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 라며 깔깔 웃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딸도 어머니가 이렇게 밝아지신 게 정말 기적 같아요 라며 고마워하셨죠. 브로콜리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궁금하시죠? 정말 쉬워요.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5분 정도 찌거나 올리브유에 마늘과 함께 살짝 볶아 드시면 됩니다. 찌면 부드럽고 볶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요.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가볍게 조리하면 설포라판 흡수율이 1% 높아진다고 해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브로콜리 줄기도 버리지 마세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 국이나 볶음에 넣으면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에요. 이명숙 할머니도 이 방법으로 매일 브로콜리 찜을 드시며 허리 통증이 줄고 손주와의 시간이 행복해지셨어요. 이제는 공원에서 손주와 뛰놀며 내가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 라며 웃으신대요. 여러분, 브로콜리는 뼈와 몸속 염증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셔야 할 채소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당근입니다. 여러분, 당근이라고 하면 아삭한 식감과 주황빛 색깔이 떠오르죠. 시장에서 당근 한 봉지를 사오면 반찬부터 주스까지 뚝딱 만들 수 있는 친숙한 채소예요. 저도 당근을 썰 때마다 그 싱싱한 향에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하지만 당근은 단순히 맛있는 채소가 아니에요. 눈과 심장을 지키고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건강의 수호자입니다. 당근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먼저 그 비밀부터 볼게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성분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 눈 건강을 지키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항산화 작용으로 몸속 노폐물을 청소해 면역력을 높여주죠.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주 하회 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낮아졌다고 해요. 특히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당근은 혈당을 부드럽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70세 김진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매일 약을 드시며 힘들어 하셨어요. 혈당 때문에 손주랑 오래 놀아줄 수가 없어. 내가 너무 약해진 걸까 하시며 한숨을 쉬셨죠. 손주가 할아버지 같이 자전거 타요 하며 졸라도 피곤해서 거절하곤 하셨어요. 진료실에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채소를 찾다가 당근 주스를 매일 마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3달 뒤 할아버지가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혈당이 안정되고 기운이 넘쳐요. 어제 손주랑 자전거도 탔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이젠 슈퍼맨 같아요 라며 껴안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변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당근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궁금하시죠? 정말 쉬워요. 당근은 껍질째 깨끗이 씻어 생으로 먹거나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시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기름과 함께 먹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30% 높아진다고 한다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당근에 흙내가 거슬리신다면 사과반 개와 함께 주스로 갈아보세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에 손주들도 할머니, 이거 최고예요 하며 마실 거예요. 김진우 할아버지도 이 방법으로 매일 당근 주스를 마시며 혈당이 안정되고 손주와의 시간이 행복해지셨어요. 여러분, 당근은 눈과 심장, 면역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예요. 자, 이제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같은 멋진 채소들을 알게 됐으니 이 채소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올바른 조리법과 적정 섭취량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채소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60세 이후 우리 몸에 더 잘 맞게 조리하고 적당히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답니다. 먼저 채소는 적절한 온도로 조리하는 게 중요해요. 생채소는 싱싱하고 좋아 보이지만 세균이나 렉틴 같은 성분이 60세 이후 약해진 장과 면역계에 부담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 살짝 데치거나 올리브유에 볶아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볍게 조리한 채소는 세균이 95% 제거되고 영양 흡수율이 20% 높아진다고 해요. 다음으로 적정 섭취량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60세 이후엔 소화력이 약해져서 과다 섭취가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가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한 끼에 채소 한 줌, 그러니까 주먹 하나 정도 약 100g이면 충분합니다. 제 환자 중 79세 송은주 할머니는 건강을 챙기려고 매 끼니마다 채소를 산더미처럼 드셨어요. 하지만 식사 후 늘 속이 더부룩해서 고생하셨죠. 그래서 한 끼에 채소 한 줌만 먹고 생으로 먹던 걸 데치거나 볶으라고 권해드렸습니다. 2달 뒤 할머니는 선생님, 속이 너무 편해졌어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이번엔 그 채소들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비결을 알아볼까요?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잘 보관하는 방법은 건강한 식탁의 첫걸음이에요. 시장이나 마트에 가시면 잎이 단단하고 색이 선명한 채소를 골라주세요. 골라주세요. 색이 흐리거나 잎이 축 늘어진 채소는 영양이 이미 많이 손실된 경우가 많아요. 채소를 사오자마자 바로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하지만 그냥 넣지 마시고 깨끗이 씻은 뒤 물기를 털고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밀폐 용기는 공기를 차단해 비타민 손실을 막아줍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는 3, 4일 안에, 당근은 물에 담가 보관하면
2주까지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 환자 74세 윤혜진 할머니는 채소를 비닐봉지에 보관하다 이틀 만에 시들어서 속상해 하셨죠. 밀폐 용기 보관법을 알려드린 후 채소가 일주일 내내 싱싱해요. 손주랑 반찬 만들기가 즐거워졌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건강여행이 정말 특별했죠. 우리는 피해야 할 채소 3가지, 감자, 피망, 생콩나물과 꼭 챙겨 먹어야 할 채소 3가지,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채소들을 더 건강하게 먹는 조리법과 보관 비법까지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건강은 먼 곳에 있는 큰 목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시작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제 환자 중 83세 이영희 할머니는 당뇨 때문에 손주와의 산책도 꿈꾸지 못했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채소 비법을 3개월 실천하신 후 혈당이 안정되어 약을 줄이고 이제는 손주와 공원에서 웃으며 산책하신대요. 손주가 할머니, 같이 더 멀리 걸어요 라며 손을 잡을 때 그 행복한 미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행복한 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한 줌의 시금치, 한 조각의 당근으로 시작해보세요. 하루 답은 한 끼에 채소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냉장고 문에 월요일, 시금치, 수요일, 브로콜리, 금요일, 당근, 이렇게 작은 메모를 붙여두는 건 어떨까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내일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함께 챙길 때 더 큰 기쁨이 되니까요. 어르신들께서는 어떤 채소를 즐겨 드시는지, 또 오늘 배운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고 어떠셨는지 댓글로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